허리 통증이란 허리 부위에 생기는 통증을 요통이라고 부릅니다. 요통은 그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의 하나지만 특별한 해부학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면 그 자체로 질병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는 긴장된 자세, 근력의 불균형, 근육 경련,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손상, 척추 질환 등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증상으로는 허리에만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골반, 꼬리뼈, 엉덩이, 허벅지, 다리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허리가 아닌 다리의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나 발열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들거나 구부릴 때, 쉴 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굽힘 편향 증후군이란 몸을 굽히면 통증이 감소되는 증후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련된 질병으로는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병증 등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 중앙에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척추 분리증이란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에 있는 관절간의 좁아진 부위에 결손이 발생할 상태를 말하며 앞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눌리게 되어 다리로 뻗치는 듯한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하지 마비를 일으키기도 하며 요추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척추병증이란 척추의 뼈들 사이에 추간판이 돌출되거나 하는 변화로 인해 디스크 주변의 뼈에 골극이 생겨 주변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게 됨에 따라 염증과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에 관한 운동으로는 윌리엄 운동이 있습니다. 윌리엄 운동이란 1937년 달라스 정형외과 의사인 윌리엄에 의해 처음 고안된 운동으로 허리의 굽힘과 허리 주변 조직의 확장과 이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으로는 밑몸 일으키기, 골반 당기기, 누운 자세에서 무릎 가슴 닿기, 앉은 자세에서 발끝에 손 닿기, 엎드려 한 다리 뒤로 뻗치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가 있습니다. 돌림 편향 증후군이란 상체 돌림을 할 때 한쪽에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회전을 할 때 왼쪽에 통증이 있을 시 오른쪽 골반이 돌아가 있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돌림을 할 때 통증이 있기에 아픈 쪽은 무의식으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멈추기에 자세 교정이 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는 안쪽으로 향하고 상체는 안쪽으로 향한 다리 쪽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돌림 편향 증후군 스트레칭으로는 아래 사진에 나온 동작을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돌려주면서 통증이 사라지면 점점 범위를 늘려줍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 편향 증후군이란 척추에 불안전성이 있을 때 가로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벨트 라인으로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정 편향 증후군이 있을 시 자세를 바꾸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은 자세를 바꿀 때, 누워있다가 앉을 때, 옆으로 누워있다가 바로 누울 때가 있습니다. 확장 편향 증후군이란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가며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앉으면 통증이 증가하고 일어서면 통증이 감소됩니다. 통증의 진행은 엉덩이, 무릎 및 발바닥 순으로 진행됩니다.
척추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란? 척추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 첫 번째로는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은 가장 긴 근, 엉덩갈비근, 가시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척추 옆 근육이 있습니다. 척추 옆 근육은 돌림근, 가로돌기 사이근, 뭇갈래근, 가시 사이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으로는 복근이 있습니다. 복근은 배 고등근, 배 바깥 빗근, 배 속빗근, 배 가로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강 내압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가로막, 배 가로근, 골반 기저근, 뭇갈래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등 허리 근막이 있습니다. 맥켄지 운동이란? 디스크 통증 관련 운동으로는 맥켄지 운동이 있습니다. 맥켄지 운동은 허리의 뼘을 통해 뒤쪽으로 빠져나간 디스크를 앞으로 보내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맥켄지 운동 순서로는 적어도 1분 동안 엎드린 자세로 시작합니다. 이 자세에서 통증이 없으면 팔꿈치로 몸을 지탱합니다. 이 자세가 1분이 지나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으면 손을 바닥에 대고 힘을 주어 몸을 더 뻗게 해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골반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고 척추는 뒤로 구부러져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1-2초 동안 유지하여 심호흡을 하고 통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1-2회 후에는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서 스트레칭을 세션당 10회, 주 3에서 5일 반복합니다. 디스크의 종류란? 디스크의 종류로는 어깨 타입과 겨드랑이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타입은 대부분의 경우로 신경뿌리 위쪽으로 디스크가 빠져나와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통증 부위의 반대쪽으로 몸을 구부릴 때 통증이 감소합니다. 겨드랑이 타입은 드문 경우로 신경뿌리 아래쪽으로 디스크가 빠져나와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통증 부위 쪽으로 몸을 구부릴 때 통증이 감소합니다. 디스크의 원인이란? 디스크가 앞쪽에 생기는 이유는 앞 세로인대의 약화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뒤쪽에 생기는 이유는 뒤세로인대는 허리 쪽에서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크는 앞쪽보단 뒤쪽에 많이 생깁니다. 디스크 타입은 어깨 타입과 겨드랑이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깨 타입은 추액이 신경뿌리 위로 튀어나온 경우로 오른쪽에 저린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같은 쪽인 오른쪽으로 몸통을 가축 굽힘 시 통증이 나타납니다. 겨드랑이 타입은 추액이 신경뿌리 아래로 튀어나온 경우로 오른쪽에 저린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반대쪽인 왼쪽으로 몸통을 가축 굽힘 시 통증이 나타납니다. 탈출된 디스크에 영향을 받는 신경은 통증 신호를 국소 부위뿐만 아니라 신경을 지배하는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관통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일리오소아스 근육의 연관통으로 수직으로 등뼈 12번부터 허리뼈 5번, 넙다리뼈 앞쪽과 옆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양성 확인을 위해 배꼽을 중심으로 4분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ASIS와 배꼽을 선으로 이어 2분의 1 지점을 눌렀을 때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면 양성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갈비뼈와 배꼽을 이은 선에 2분의 1 지점을 눌렀을 때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면 양성입니다.
방사통이란 한 지점에서 시작된 통증이 주변의 넓은 부위로 퍼지는 통증을 뜻하며 디스크나 신경을 압박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통의 종류로는 티비아 안쪽이 저리면 허리뼈 4번, 발등이 저리다면 허리뼈 5번, 발바닥이 저리면 엉치뼈 1번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꿈치로 걷도록 환자에게 지시하였을 때 환자가 걷지 못한다면 허리뼈 4번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엄지 발가락을 잡고 발바닥 쪽으로 저항을 줍니다. 환자는 치료사의 힘에 대항해 발가락을 펴줍니다. 이때 힘을 주지 못하면 허리뼈 5번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걷도록 환자에게 지시하였을 때 환자가 걷지 못한다면 엉치뼈 1번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방사통과 연관통의 구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통의 경우 허리보다 다리 쪽의 통증이 심합니다. 연관통의 경우 허리와 다리 모두 통증을 동반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로 반듯하게 눕습니다. 치료사는 한 손으로 환자의 ASIS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발목을 잡고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해줍니다. 이때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지점 및 가동 범위를 기록하여 아픈 다리와 비교합니다. 환자는 바른 자세로 앉아줍니다. 치료사가 머리를 잡고 있는 동안 환자는 손을 뒤로 잡아 어깨를 아래로 눌러줍니다. 치료사가 머리와 목을 조심스럽게 구부립니다. 환자는 발목을 발등 굽힘시켜 무릎을 천천히 펴시켜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머리를 천천히 들어줍니다. 만약 중간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질 경우 그 각도에서 5도 정도 다리를 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잡고 발등 굽힘을 시켜줍니다. 이때 다리 뒤쪽에서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 양성입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로 누워줍니다. 환자의 양쪽 다리를 20도 정도 같이 들어준 후 30초 정도 버텨줍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양성입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로 누워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복부에 압력을 증가시켜줍니다. 약 15초 동안 동작을 실시해줍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로 누워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목이 복장뼈에 닿도록 굽혀줍니다. 이때 환자의 무릎이 굽혀지면 양성소견으로 뇌척수막 자극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바로 선 자세로 준비해줍니다. 오른쪽이 저리다면 허리를 약간 펴고 골반은 고정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줍니다. 치료사가 왼쪽 어깨에 압력을 가했을 때 환자가 저린 통증을 느낀다면 디스크, 묵직한 통증을 느낀다면 파세 조인트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로 누워줍니다. 치료사는 양손으로 환자의 양쪽 발 뒤꿈치를 받칩니다. 환자에게 한쪽 다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반대쪽 다리에 힘이 가해지며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나면 음성입니다. 반면 치료사의 손에 올라가려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양성으로 꾀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뚝을 받쳐 상체를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 진행하며 괜찮으면 약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허리에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해줍니다. 이 자세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를 펴면서 상체를 들어 처음에는 어깨보다 손이 앞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이 자세에서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손을 어깨 밑에 맞춰 다시 진행해줍니다.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며 매일 운동해줍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똑같은 자세에서 배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유지하면서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 복압을 형성해줍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배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고정하고 반대쪽 다리를 벌림과 모음을 해줍니다. 다리의 벌림과 모음 시 골반의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배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고정하고 반대쪽 엉덩관절을 90도 굽힘한 상태에서 벌림과 모음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굽힘과 펴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편 상태에서 올림과 내림을 해줍니다. 골반의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배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유지하면서 양쪽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90도 굽힘한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벌림과 모음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굽힘과 펴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올림과 내림을 해줍니다. 골반의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줍니다. 배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유지하면서 양쪽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90도 굽힘한 상태에서 다리를 벌림과 모음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천천히 굽힘과 펴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편 상태로 올림과 내림을 해줍니다. 골반의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는 양손과 무릎으로 내발기기 자세를 준비합니다. 이때 근력이 약하면 팔굽관절이 과하게 펴될 수 있으므로 팔굽관절을 약간 굽힘시켜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에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때 골반과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쪽 번갈아 가며 30초씩 유지해줍니다.
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위로 쭉 뻗어줍니다. 복압을 형성하기 위해 배에 힘을 줍니다. 이 자세에서 한쪽 팔을 들어줍니다. 동시에 반대쪽 다리도 들어줍니다. 이때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팔만 들어줍니다. 환자는 옆으로 누워 어깨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한 후 한쪽 팔꿈치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근력이 충분하다면 이 자세를 유지한 뒤 한쪽 팔 다리를 들고 15초 정도 유지해 줍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들고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환자는 머리를 들어 배꼽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 다리를 한쪽씩 교차하여 터치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